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중국 여성이 자국민을 향해 제발 정신 좀 차리자라는 강력한 일침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질서 있고 배려 넘치는 문화에 큰 감명을 받은 그녀는 해외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부 중국인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륙을 들썩이게 만든 그녀의 발언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여성 차오린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게 된 지 몇 년이 흘렀고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히 외국이 아니라 너무나 정겹고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의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내던 시절엔 상상조차 못했던 부분이 많아서 매일매일 한국에서의 생활이 놀랍고도 감사하게 느껴지곤 해요. 그래서인지 요즘 외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좋지 않은 행동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마음을 조금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중국 내 도시에서 잠시 직장을 다니다가 해외 취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 나라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영어권 국가로 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의외로 제가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나 음악 그리고 문화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이 생기고 점점 그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려는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유학 비슷하게 학년수를 신청했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신세계였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부터 놀랐던 게 입국 심사 절차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국의 어느 공항이었습니다. 엉망이 되고 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사람도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분하게 줄을 서고 직원들도 안내에 매 친절해서 저는 첫인상부터 한국 사회의 질서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저 같은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잘 지키게 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다시금 깨닫게 되어 그렇게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여러 어학원이나 대학교 한국어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점점 한국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니 처음에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혹시나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친구들은 저를 반갑게 대해주고 제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해 당황스러워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 보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했고요. 또 회사에서도 제가 과거 중국에서의 직장 생활과 달리 한국에서는 워라밸을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느껴서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일해야 한다거나 야근이 너무 많아서 개인 생활이 거의 없었던 때가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휴가라는 제도가 더 제 위치를 찾고 있고 주말에 놀러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문화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양한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는 일부 중국인들의 해외 행동이 너무 부정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중국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고 속상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일본의 어느 약국에서 중국인 관광객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다가 난투극까지 번졌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어 두었는데
매우 난처한 분위기였다고 해서 저도 영상 일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저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공개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참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년 말쯤 태국 방콕 공항에서 어떤 중국인 남성이 줄을 새치기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네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가 줄을 양보하지 않은 상대 여성에게 결혼이나 아이 얘기까지 꺼내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해서 그 행동이 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결혼이나 출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격하려 했는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줄을 새치기 하려 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격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중국인 할머니가 줄을 새치기 하려다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주변인들을 탓하기도 했고 그것을 말리려던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대응하면서 바보 멍청이 같은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외 문화 전반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건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거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예의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기본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펼치는 모습은 해외에서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국가 이미지를 망치는 행동이라는 걸 왜 모를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몇 달 전에는 제주도에서 어떤 중국인 관광객이 아이를 길과 나무 옆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는 사건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중국인 일행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제가 뉴스나 인터넷 게시물을 확인해 보니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길에 용변을 보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왜 이토록 공중도덕을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물론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번화한 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나요? 아마 충격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태국 방콕의 왕궁에서 어떤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궁전 앞에서 아이가 용변을 보도록 내버려뒀다는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태국 정부 측에서는 이런 행위가 왕궁이 신성한 장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가 유명 관광지나 유적지에서는 드레스 코드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길에 용변을 보도록 했다니 정말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줄도 안 지키고 어디서든 용변을 본다는 극단적인 비난이 생겨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이렇게 세간에 오르내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좀 악의적인 형태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중국 유학생이 졸업하면서 신용카드를 모조리 한도까지 쓰고 빚을 갚지 않고 중국으로 떠났다는 사건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SNS에 미국 자본주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먹였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많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교육받고 그 땅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떠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보험이나 대중교통, 은행 서비스 등을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편리하고 따뜻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이런 틈을 악용해서 한 나라의 법과 제도를 어기고 타인을 기만한 뒤 그걸 무용담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양심적이고 부끄러운 행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문제적인 행동이 해외 유학생에게 국한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중 일부가 해외 식당에서 먹튀를 하는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방콕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인 여성 2명이 식사 후에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쳐서 중국인은 벌써 올해 3번째라고 식당 주인이 호소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금액이 소소한 수준도 아니고 그 식당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해였고 뒤늦게 찾아와서 돈을 내겠다며 사과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니 무책임한 행동임에도 저도 한국에 있는 식당들을 자주 방문하는데 계산 시스템이 정말 확실하고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웬만한 식당은 무인 결제 시스템이 있거나 종업원들이 바로 카운터로 유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한국 분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결제하거나 음식점이 혼잡하더라도 먼저 온 순서대로 안내를 받으니 혼란이 적어요. 이런 문화를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일부 문화나 관행이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해외에서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례도 중국인 악행 사례 중 하나로 많이 회자되다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공원에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중국인 관광객은 그걸 잡아다 먹으려 하거나 요리 재료로 삼으려고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엔 LA 공원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야생 기러기를 잡아서 집에 가져가려다가 공원 관리인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딸이 거위 고기를 좋아한다면서 오히려 야생동물을 먹는 게 무슨 문제냐고 따져 묻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중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 상식조차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길가나 길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함부로 해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 분들은 길에 다친 고양이나 새를 보면 구조하려고 노력하거나 보호단체에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 이건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며 배우고 감동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중국인들의 좋지 않은 행동은 너무나 다양해서 인터넷에서는 이를 집대성한 게시글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태국 왕궁, 심지어 한국의 여러 관광지에서도 중국어로만 표기된 주의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고도 해요. 조용히 해달라,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해달라,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려달라 등등. 다른 언어보다 유독 중국어로 경고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중국어 표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처음엔 중국어 서비스가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어떤 곳에서는 경고를 위해 중국어를 더 두드러지게 표기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위해 쉽게 설명된 표지판이나 안내를 두는 배려 깊은 문화였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중국인들의 무질서로 인한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그런 배려가 아니라 경고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해요. 홍콩에서 대륙 출신 중국인을 메뚜기라고 부른다는 말이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했어요. 저도 정확히 그 유래는 자세히는 몰랐지만
대륙 출신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호칭이라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단지 해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적잖은 지역 간 이동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서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해외에서는 국적이 중국인으로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그 단일 정체성으로 행동이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오해와 비난이 쏟아지는 거겠죠. 중국 내외부를 통틀어 왜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전문가들은 교육과 문화 문제라고 분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왕조 시대나 전통 문화가 제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시절에는 예의의 나라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중국이 예절을 중시했다고 배웠습니다. 중국의 학문과 철학은 과거부터 사회 구성원들에게 덕과 예의를 강조했죠. 그런데 현대 중국이 공산당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전통적인 윤리나 종교적 믿음 등이 급격히 훼손되었다는 분석을 제가 우연히 접했습니다. 역시 학교 다닐 때 전통 문화보다는 당이 제시하는 사상 교육을 더 강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이익 추구나 무질서가 팽배해져 있는 일면이 존재한다는 걸 체감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저로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체계에 감사함을 느끼고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체계에 감탄하며 살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병원비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의료진의 서비스 품질도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제 주변의 한국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은 저를 보고 혹시나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부터 가라고 조언해주고 병원에 가서도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주곤 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긴 줄에 시달려야 했고 돈도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처음 한국 병원을 이용할 때는 오히려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인터넷 속도도 놀랍도록 초고속입니다. 중국에 있을 땐 VPN을 켜야 여러 해외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한국에선 VPN 없이도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속도도 워낙 좋아서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다국어 표지판이 잘 구비되어 있고 환승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정비되어 있어서 노선도만 잘 숙지하면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크게 헤매지 않을 정도죠. 게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줄 서는데 익숙해서 새치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먼저 줄을 잘못 서면 작은 시선만으로도 그 상황을 알아채고 양보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이건 정말 해외 여행객이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이 질서를 안 지키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보이는 게 참 대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때때로 이러한 문제를 한국 친구와 이야기해 볼 때가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중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무례한 건 아니지만 해외여행을 오는 사람들 중 몇몇이 두드러진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국가 이미지 전체가 나빠진다고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해외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날수록 문화와 예절 수준도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보이니 안타깝죠. 그 결과로 파리나 도쿄 같은 관광지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이나 중국어 경고문 설치 같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한국인으로부터 따뜻하게 환대를 받은 내가 이제는 도리어 중국인으로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책임감과 미안함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정말 자주 느꼈어요. 때때로 길을 잃어 방황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했고,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했던 초창기엔 회사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점심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곤 했습니다. 회사 문화 자체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 간 협업과 소통을 중시해서 회의 시간에도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중국에서 일할 때는 상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수직적 문화를 크게 느꼈다면, 한국에서는 상사도 부하 직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속한 직장만 봐도 상당히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점들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이 이런 한국의 장점을 경험해 본다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좋은 문화를 익히기보다 불법적인 행동이나 무례한 언행으로 현지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해외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멋대로 굴어서 결국 중국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백화점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물건을 어지럽히다 제지당하면 그 책임을 백화점 측에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저조차도 변호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문화와 교육의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살 때만 해도 주어진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당해 이념이나 사상 교육에 할애했지. 깊이 있는 논의나 체계적인 실천 수업은 별로 받지 못했어요.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일상 예절을 배울 순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습득하기가 쉽지 않죠. 반면 한국에서 대학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떤 사회나 집단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면 개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제도와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문화 교육과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만큼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이니만큼 중국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현지인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 중국 친구들 중에도 해외에서 괜히 중국인 욕먹이지 말자고 늘 주의하고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례가 많기에 점점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는 중국인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대체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제 주변 한국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치 체제나 교육 제도의 문제 그리고 막대한 인구로 인해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요. 또한 급속한 발전에 비해 시민 의식 개선이 따르지 못한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주는 한국 친구들도 있지만 이미 생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럼 중국은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인터넷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해외여행에 나가는 자국민을 위해 여러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문명 관광을 주창하면서
해외에서 일정한 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홍보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실행되는지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일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내 지인들에게 해외여행을 가면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줄을 세치기 하지 말고 불필요한 소음을 일으키지 말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모여서 결국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중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개인의 행동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극도로 칭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 의식과 배려, 문화가 생활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나 인터넷, 대중교통과 같은 편의성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장점이고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오래된 역사와 훌륭한 전통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중국이 국내외에서 갖는 이미지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치우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주변 일부 중국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중국의 이미지를 보며 더욱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고 행복해서 잠깐이라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망설여질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단지 몇몇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만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어떤 나라든 해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곧 그 나라 전체의 얼굴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가 타국에서는 큰 충격이나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기에 더욱 우리 모두가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예의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의 행동이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